무엇이 원인이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유방암의 요인이라고요? 이건 이제 그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다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왜 아프고 그래? 범용과 상식 그 너머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범상치 않은 사람들의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우리 지냈습니다. 지난 치매 편에서 약간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 들었잖아요. 그 녹화 때문에 운동량이 늘었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산책도 많이 하고. 정말 하지 몸에 않습니까? 좋은 거 다 하고 계시네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다른 건 이제 육아 때문에 잘 못하고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영어 동화책을 읽어줄 때마다 제가 하루에 한 문장씩 같이 외워보자 이걸 하고 있는데 몇 문장 못 외우겠다. 암기 연습이네요. 암기 연습. 네, 아주 좋습니다. 네네. 오늘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한번 되어봐야죠. 네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바로 유방암입니다. 예. 저희가 알고 대처를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을 또 모셨는데요. 박경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로 유방암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녹화 전에 듣기로는 선생님께서도 이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으셨고 또 그걸 극복하던 과정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때니까 벌써 30년 전이에요. 네, 어린 나이에 이제 22살이었는데 네, 난소암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 악성도가 조금 높지 않은 암이었는데 사실은 치료를 하는 데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때 그 놀랍기도 하고 많이 걱정도 되고 했지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30년 후에 저를 만나는 날이 왔고 와. 또 이 스튜디오에 와서 두 분을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와. 네. 아니 굉장히 근데 지금은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너무나 혈색이 왕성해 보이면서 근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의 과를 선택하는 데에도 과거에 그 난소암을 알았던 그 경험이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작용을 했겠죠. 아 진짜 내가 직접 겪어보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라는 하늘의 뜻인가?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해줄 수가 있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유방암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남자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이런 상식을 가진 남자분이 거의 없는데 유세윤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죠. 남자도 걸릴 수 있는 네,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었고. 맞아요. 남성분들도 이제 사실은 유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웃어서 좀 그렇지 어떤 분들은 저보다 커요. 계십니다. 네, 뭐 이렇게 술을 즐겨 하신다든지 저 체중 관리가 잘 안 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 내 몸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인식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방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 질문 하나 있어요. 질문이요? 네. 네. 그 유방암이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흔하다고 주변에서 보시죠. 네. 몇 위쯤 될까요? 여성암 네, 중에? 여성암 아, 중. 여성암 중에 여성암 중엔 당연히 1위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친구들 어머니들 중에 맞아요. 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압도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보시는 대로 유방암은 암 발생 순위 1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10명 중 1명이 겪는 굉장히 흔한 암입니다. 그렇구나.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가 32%.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들은 서양에 비해서 젊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맞아요. 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암에 걸려요. 또 하나는 가임기에 있는 2030에서도 진짜? 한 10, 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와, 예, 몰랐다. 그렇죠. 우리 사회로서는 굉장한 손실이고 네. 맞아요. 또 가정이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해서 또 생존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방암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가 가장 궁금해요. 무엇이 원인이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합이 돼서
암에 걸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에스트로겐이 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에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대로 초경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폐경이 늦어졌어요.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자체는 오히려 더 건강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안 좋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난소에서 규칙적으로 에스트로겐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일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신과 모유수유가 있습니다. 이게 유방암의 요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거꾸로. 깜짝 놀랐어요. 네, 임신을 해서 수유를 해야지 유선 세포가 완전히 성숙하게 됩니다.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되거나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요.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모유 수유를 해서 완모를 해야 네. 유방암 발병률이 낮다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진짜 억지로 안 나오는 거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짰는지 몰라요. 정말 몇 개월이나?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모유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5개월 좀 넘게 먹고 나서 저희 아내는 15개월을 이야. 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다른 아기들 먹여주면 완전 꿀꺽꿀꺽 그럴 수 있어. 무슨 포카리 스웨트 먹듯이 모유 수유를 하신 분들이 이 노출이 유방 적은 거죠? 그렇죠. 발견이 현저하게 낮나요? 뭐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그렇지만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노출 말고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이전의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과거력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이력이 딱 그런 티피컬한 이력이 있어요. 섬유선종이라든지 유두종이라든지 양성 종양을 가지고 있던 환자분들이 악성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당분간 검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위험도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좀 치밀 유방이라서 네. 이게 좀 힘들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밀 유방은 뭐냐면 유방이 사실은 이제 이 지방 조직 안에 네. 이렇게 유선이라는 게 이제 심겨진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선 조직이 상당히 이렇게 치밀하고 지방은 적은 그런 유방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금 많아요. 여성들 중에 유방 자체가 암이 잘 생긴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검사로 이제 잘 검진이 안 돼서 놓칠 수가 있으니 초음파를 꼭 해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 네. 되게 아프거든요. 모르시죠? 어떤 게? 검사가? 이거 유방 엑스선 그래요? 촬영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픈데 남자는 모를 거예요. 네. 저는 그런데 상상이 잘 안 돼요. 예, 남자분도 유방에 혹 있으면 그 검사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유방이 작을수록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 그죠? 아, 제가 작아서 아픈 거였던 거였어요? 땡겨야 되니까. 어우. 왜 아프고 그래? 그리고 피임약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새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경우가 꽤 있지요. 그리고 폐경 증상이 너무 증상이 심하다던가 그런 경우에 사실은 외인성으로 여성 호르몬을 조금 보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또 약을 쓰게 될 때는 유방 검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챙겨서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나 흔한 여성암 중에 1위이기 때문에 네. 오해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성을 옥죄는 이 브래지어,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 다행히. 다행히도. 네, 뭐 속옷 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흡연, 알코올 섭취, 비만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유방암 발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말 술, 담배, 운동 부족은 만병의 어떤 병이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달라붙는 네, 맞습니다. 조건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동료나 후배가 질환이 생겼다고 하면 그 가족력이 있는지 네.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요. 모든 유방암이 유전의 형태로 대물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방암 같은 경우에
한 전체 환자의 한 8%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상당히 낮은데요? 상당히 낮죠. 아무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도 공유하지만 생활 습관도 공유해요. 그래서 유방암 발생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암에 걸리면 건강 관리하시고 또 검진도 부지런히 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그 앞서 그 조금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뭐 저를 포함한 많은 또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네, 네. 예스죠. 남자도 유방암에 걸린다. 서양에서는 여자 유방암 100명당 남자 유방암 1명 정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200명당 1명 정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꽤 낮군요. 꽤 낮아요. 네. 그렇지만 이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남성 유방암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많다. 점점 네. 늘어나네. 그렇죠. 남자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 남성 유방암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데요. 4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요인은 유전성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남성에서 유방암이 생기는 이유는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길 때 그걸 수리해주는 유전자가 따로 있어요. 오. 네. 근데 수리공 역할을 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남성 유방암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성에서는 8%밖에 안 되는데 네. 남성에서는 뭐 20-30%로 증가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서 중요한 요인은 나이입니다. 나이. 아까 나이가 들수록 왜 남자들한테는 에스트로겐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눈물 많아지고 막 드라마 보면서 울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아무도 안 우는데 혼자 울고 계시고 사소한 말에 막 삐지시고 그러시고. 맞아. 네.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게 호르몬은 대개는 밸런스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이제 좀 적게 나오니까 연세가 드시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에서도 세 번째는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의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 X 크로모솜이 2개인 남성분이 있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유방암이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간이 굳어서 간 경변증이 생기면 에스트로겐의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남성 호르몬 적게 나오고 여성 호르몬은 올라가고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이제 그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다고요. 술, 담배, 비만, 운동 부족 알겠으니까 네. 이게 늘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병이든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강조해도 그래도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왜 한 잔만 하면 안 되겠어요. 한 잔만 하지 못하니까 두 안 잔, 되는 세 잔 거예요. 계속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술이랑은 빠이빠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유방암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내가 뭐가 만져지더라. 멍울 같은 같은 게.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늘 이제 샤워를 하면서 그런 걸 늘 자가 진단을 해보라고 해서 만져보면 이것도 멍울인가? 저것도 멍울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리 직전에는 굉장히 유방이 단단하고 네. 조금 아프고 네. 이제 그렇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생리 주기에 상관없이 항상 조금 단단하게 만져주시는 거는 멍울이 아니에요. 네, 그냥 유선 조직의 가능성이 그렇군요. 네, 외관상으로도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 공유한 유방 자가 검진법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요. 있군요. 남자분들도 항상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양팔을 이렇게 내려놓고 양쪽 유방을 관찰을 합니다. 거울로? 거울 앞에서. 그다음 이제 양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서 머리 뒤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가슴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주변에 여기 피부 밑에 작게 있던 종물들은 다 이렇게 확연해지고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양손을 이렇게 허리에 짚고 앞으로 이게 팔을 내밀면서 가슴을 힘을 주고 이렇게 숙여보면 비대칭이 눈에 보입니다. 네. 어디서 안에서 혹이 있어가지고 당겨지거나 이럴 때는 모양의 변화가 보입니다. 모양의 변화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집에서 해야겠네요, 저도. 네.
저 남편 시켜봐야겠어요. 근데 저는 저러고 있으면은 아이고 그만 좀 해라 그럴 거예요. 저 맨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거든요. 그걸 오해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유 꼴보기 싫어하면 그럴 것 같아. 그럼 이 자가 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해줘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생리 후에 3에서 7일 정도 사이에 주기적으로 자가 검진을 해서 기록해 놓는 거 저는 되게 추천해요. 만약에 이제 생리가 끝난 폐경기 여성분들은 매월 1일에 한다든지 말일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가 검진을 계속해서 일정한 날짜에 주기적으로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가 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서 유방암 발병률을 낮출 수만 있다면 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90% 이상 완치가 된다고 네. 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방암과 좀 멀어지는 유방암 예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검진이 되겠습니다. 40에서 60세 사이에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해 주시도록 돼 있는데요. 너무 과잉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어쨌든 검사를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요. 네, 그래서 2년마다 돌아오는 건강 검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제 복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검진을 부지런히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만하세요 선생님. 알겠다고요 저거.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앞으로 몇 번 더 하실 거죠 저거. 이 알코올이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의 흡수도 감소시키고 또 세포에 DNA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하고 관련이 있어서 암이 생겼다고 생각되면 암 진단 직후부터 담배는 끊어주셔야 되겠다. 이 담배 피우는 게 목숨보다 중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네.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예요. 네. 항상 일관된 키로수를 그렇죠. 유지하는 것. 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뭐 채소나 적정량의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거는 건강에 좋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균형 있게 저는 드시는 거를 권하고 싶고요. 최근에 그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서구화가 되면서 대장암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5, 60대지만 요새 젊은 나이에도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래 적힌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보다 기름지게 먹고 술도 그렇죠. 많이 먹고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죠. 네네. 네. 고기 많이 먹고. 그렇죠. 우리나라 식습관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대장암에 대한 인식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대장암의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네. 좀 알아보고 갈까 맞습니다. 봐요. 몇 가지 증상을 제가 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두 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피곤한 거 말고는 뭐 오늘 네. 아침에도 굉장히 구분 변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얘기해 주지 마세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 현상이라고만 보면 술 엄청 많이 마신 다음 날 얘기예요. 아 그 상황이 될 때까지 술을 드시는 거는 혼나야 되겠네요. 네, 그럼 지금 네, 생활 습관. 절주. 네, 예. 네, 네. 젊은 분들도 이런 증상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자기 몸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별한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무엇보다 좋은 시간이었던 게 선생님 덕분에 진짜 암에 대해서 특히 유방암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정보 외에도 오해도 진짜 많았었는데 그것까지 다 풀린 그런 느낌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난소암을 극복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을 치료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 시청하고 계신 암 환자분들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암을 진단되고 정말 절망하고 계시다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을 잘 살면 반드시 내일이 있고요. 또 올가을을 잘 살면 내년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실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밝은 내일은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큰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암과 또 싸우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내에게 가르쳐줄 이야기도 많고 내가 스스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확실히 다시 한번 이제 되새김질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용과 상식 그 너머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유방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